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4월의 첫 거래일이자 2분기의 첫 거래일이 시작된 오늘 시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요. 다우, S&P, 나스닥이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부터 2023년의 2분기가 시작이 되었죠. 일단 1분기의 실적은 어땠는지 잠시 돌아보자면 1분기는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의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증시의 경우 S&P가 1분기 동안 7% 올랐고 나스닥은 17%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9% 올라서 전반적으로 증시는 따뜻한 분위기였고요. 안전자산도 올라서 금이 약 10% 올랐고 미국 채권 시장도 평균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강했는데 대장인 비트코인은 무려 72%나 올랐습니다.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긴축 정책의 종료 기대감 때문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올해 내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도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올 것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경기가 최악을 지나갈 때 시장은 이미 한참 반등하고 난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시장은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따뜻한 봄을 맞아 자산시장도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돌아섰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당장 시작된 4월은 또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전통적으로 4월은 시장이 강한 한 달입니다. 다우의 경우 4월이 연중 세 번째로 강한 달이고 S&P 경우는 4월이 역대 평균 수익률 최강의 한 달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도 4월 평균 수익률이 14%로 상반기 중 가장 강력한 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역시 꽃피는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현재 시장은 길었던 약세장을 끝내고 상승장의 입구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팍팍 오르는 시기가 왔다는 뜻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에 시장은 이렇게 장기간 이어졌던 약세 흐름이 상승 방향으로 바뀐 이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과거 무려 15년 가까이 동안 1년 이상 약세장이 계속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먼 과거는 또 의미가 없고요. 2000년 이후 두 번 있었던 길었던 약세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00년 닷컴 버블인데요. 당시에는 하락폭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입할 만한 표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주가 흐름이 한번 하락 추세를 뚫고 방향을 튼 이후에는 순조롭게 상승을 이어갔었습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의 하락 추세가 끝난 이후로는 202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1년 이상 약세가 지속되는 경우 없이 초장기 대세 상승장이 계속됐었죠.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신 속에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있다가 결국 역사적 대세 상승장을 놓쳐버렸을까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너도 나도 모두가 돈 번다고 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빼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만 계속했는데 이렇게 봄을 맞은 시장에도 한 가지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유가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가 원유를 하루 116만 배럴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유가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화되는 것에 있어 유가의 하락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물가가 오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겠죠? 심지어 유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에 대한 퍼드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예상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FOMC에서의 금리 예측치는 금리 동결보다는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결의 예측이 더 강한 상태에서 은행 리스크가 많이 가라앉음에 따라 5대5 정도의 균형을 이뤘었는데 유가 상승 전망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연말 최종금리는 기존의 관점이었던 4.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연준 정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나 연준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주말 동안 인도량 발표를 했었죠.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 총 44만 808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그중 42만 2,875대를 인도했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42만 1,500대는 만족시키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살짝 실망스러운 인도량이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의 예상치는 43만 대였고 시장 예상치도 42만 5천 대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주가 반응도 딱 그 실망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 $200 지지선이 깨지면서 실망 매물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 강한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가 깨지면 바로 팔려고 준비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한 기술적 하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인도량 실적이 객관적으로 나쁜 성적은 결코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바로 직전 분기인 2022년 4분기와 비교해서 생산량과 인도량 모두 더 많은 대수를 생산하고 인도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최고 비수기인 1분기에 최고 성수기인 4분기 실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또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생산량과 인도량에서 평균 4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적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다만 시장 기대가 그 이상이었다는 게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가 상하에서 22만 대나 판매한 이번 분기에 왜 전체 인도량은 기대보다 적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북미에서의 수요가 예상만큼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초 최대 20%의 가격 인하를 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북미 수요는 대기 수요가 소진되고 나자 생각만큼 강하게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의 수주 잔고는 연초 상승세에 비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북미에서의 판매가 예상보다는 조금 약했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이 기대보다는 살짝 못 미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역대 최고 인도량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장성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는 수준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19일에 있을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불식시키느냐가 향후 테슬라 주가에 있어 결정적인 키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1분기 예상 EPS는 85센트인데요. 그런데 테슬라는 기존에 언제나 시장 예상보다 더 뛰어난 비용 효율성을 선보이며 수익성이 인도량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도량이 살짝 부족했던 실망감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예상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 개 분기의 실적은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모의고사 한 번 망했다고 수능까지 망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끔 한두 번은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단발성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적 성장 흐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번 분기도 40% 가까운 성장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해서 장기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한 개 분기의 실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기업이 미래 가치를 달성해 나가는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가며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먼 길을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회사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빌려준 만큼 회수하려는 채권자가 아니라 지분에 함께 투자한 동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마치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되어 회사가 커져가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